조수진 의원은 업무 보고 전에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인 이제 김도우 법사위원장은 업무 보고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기동민 의원은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회의장은 이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무 보고부터 좀 받고 나서 질의를 하자 이렇게 맞선 것이죠. 김도우 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하자 이제 가만히 계시라. 지금 간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지를 했고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말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만 우리 당이 말하니까 이거를 제지한다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한 거죠. 결국 그 김도우 위원장은 업무 보고 전에 의사진행 발언부터 할지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면서 9분 만에 이제 감사 중지를 선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한 채 오차도 안 벗어나죠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착하게 좀 살아라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김도우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은 전 체면 좀 차리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네. 착하게 살아야죠. 예. 체면 좀 차리세요. 또 체면도 차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감사원 국감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자, 여야 입장 좀 살펴보죠. 네, 민주당은 지금 감사위원 전원이 국감을 출석할 것, 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출석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지금 자료 제출에 소홀했다면서 감사위원 회의록 그리고 감사원장 사무총장의 근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고요. 반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위원들은 합의제 기구인 구성원으로 국감장에서 의결 과정 질의를 할 경우에 향후 감사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된다라면서 감사위원 출석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관섭 수석 출석도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여야 입장 살펴봐 주세요. 네, 우선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서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언론 카메라 기자의 포착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관섭 수석이 이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야당은 당연히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민주당 간사인 이제 기동민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행으로 모든 감사위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오명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전원의 국감 출석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을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90%까지 자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은 자료를 100% 못 받은 분도 있고 대다수 민감한 내용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하면서 감사위원회 회의록과 감사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의 근태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받은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다면서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인데 패싱의 주체인 유병호 사무총장 등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듣고 패싱 대상인 감사위원회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은 일방의 이야기만 든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들은 합의제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의결 과정 질의를 할 경우에는 향후 감사위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견이 위축된다면서 출석에 반대의 뜻을 표한 것이죠. 정 의원은 또 이관섭 수석 출석 관련해서도 국회 운영위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고요. 감사원이 여당 의원들에게만 자료 제출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국회는 국회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법사위는 이제 감사원을 이제 관장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회 운영위에서 이관섭 수석의 출석과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이제 맞지 이걸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원 국감에서 오늘 가장 큰 쟁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는데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소통은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문자가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 유 총장이 당시 보낸 문자에 보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의 대화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틀간 연이어 대화가 이어져서 또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다라면서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내용 정상적인 소통이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관인데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어떤 국정기획수석이 그렇게 그 문자로 서로 이제 그 관련 내용을 주고받았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도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논란거리를 제공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힌 것이겠죠. 유 총장은 오늘 그 국정감사에서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강변하기도 했어요. 유 총장은 지난 5일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관섭 수석에게 보냈던 것이죠. 이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의 사진 기자에게 포착이 된 거예요. 유 총장은 이제 전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유 총장이 이제 언급한 보도는 이제 한겨레 보도인데요. 감사원이 그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비판한 이제 한겨레 기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 것이겠죠. 네. 네. 유 총장은 이제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관행에 비춰서 이건 허위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이 국정감사에 배석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제 부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감사위원회 국감장 배석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그 국감장에 출석한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감사 착수나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 의결 그 사항이 아니다. 감사원장한테 권한이 있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는 해석을 했고 줄곧 네. 그렇게 운영해 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 감사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감사에 착수하는데 구체적인 감사 사항마다 감사위원회의 그 의결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감사원의 입장을 한 번 더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관섭 수석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좀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수석도 떳떳하다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소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관섭 수석이 출석할 수 있다면 뭐 출석해서 명명백백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강력히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이관섭 그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통화나 문자 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 수석도 떳떳하면 그 법사위원들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그 이 문자나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이제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네. 이병호 사무총장은 뭐 기억이 없다. 뭐 그리고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대응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질타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불법 유착 감사인 이른바 대감 게이트 이건 이제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됐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민주당이 대감 상당히 이런 명명을 하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그 소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감 게이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네. 대감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이미 이제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유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실을 뭉개려 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최재 원장하고 유 사무총장 그리고 이 수석 모두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 책무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검토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게 됐습니다. 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의 소면 조사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와 관련된 논란이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고사가 부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고 일제고사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배경으로는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한 것 때문으로 밝혔는데요. 지금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3%만 표집을 해서 지금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이뤄지고 있는데 이거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일제고사는 서열화, 사교육 심화를 부추긴다라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고사 부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하는 게 건강검진 같은 거다. 우리가 다 뭐 어떤 뭐 암이라든지 뭐 주요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거고 건강검진에서 초기 암이라든지 발견되면 충분히 치료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중병이 나올까 봐 겁나가지고 건강검진을 하지 않겠다라는 논리와 저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논리가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금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각 좀 처지는 학생들에게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런 실력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학생들의 실력과 관계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교육한다면 오히려 실력이 처지는 학생들을 도태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여 동안 제대로 이제 교육을 못 받아서 학생들의 못 갔으니까. 학력이 엄청나게 좀 저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서 더욱더 일제고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제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을 체크를 하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더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네. 그것은 학교 성적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 학생들도 있죠. 그거는 학생들에게만 이제 내 실력을 통보를 알려주기 한다는 거예요. 싫다. 뭐 예전처럼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다 그냥 벽면에 붙여놓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비인간적이죠. 그거는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제고사를 해서 본인들에게만 이제 통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취도를 그렇죠. 알아보자. 어느 정도니까 네. 뭐 이런 조사를 한다. 이 정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나름대로 이제 경각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부활될 걸로 보이는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이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을 했었는데 이때 이 일제고사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이주호 후보자 장관으로 있었던 MB정부 시절에 교육정책 살펴보면 자율형 사립고 확대를 골자로 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또 대입 입학사정관제 도입, 또 일제고사 전수 실시 등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정책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평가가 경쟁 교육이 심화됐다라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이 정책들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이 됐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자가 새로운 교육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고사 부활과 비슷하게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과는 좀 확연히 다른 네. 그런 양상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조 장관이 있을 때 자율형 사립고 확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정부에서는 이제 사립고를 자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조 장관 교육부에서는 그런 어떤 자율형 사립고를 상당히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고교 다양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 뭐랄까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면 예술 관련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좀 더 이제 다양한 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대입 그 입학 사정관제 이런 것도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업 성취도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부 교육단체나 이런 데서는 뭐 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자사고를 늘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여론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전에 여론 작업을 펼쳐야만 뭐 이것이 그 제대로 이제 진행이 가능하지 그런 어떤 그 사전에 충분히 그 정책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뭐 상당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학력을 강조하다 보면은 또 사교육이 또 득세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정확하게 살펴보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오늘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따져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 예정구역 중에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지역을 2024년까지 지정을 하고 1기 신도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내년 2월에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앞서 지난 8일에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가 윤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랑 지자체가 이달 중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고요. 또 이번에 선도구역 지정 시점도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점인 2024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자, 1기 신도시 다시 또 마스터 플랜 어떻게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